김홍준, 국가공인 친일파 선정 뒤에 현충원에 부부 위패를 세우다 21살의 일제가 세운 만주국 봉천군관학교에 입학. 1938년 항일 무장 세력을 탄압하기 위해 만들어진 간도특설대원으로 복무했다. 친일반 민족행위진상 규명위원회는 1944년 유수림자 일대에서 그가 소속됐던 부대가 행한 잔인한 행적들을 아래와 같이 기록했다. 마을을 수사하는 중대장과 그의 통신병이 한 팔로군이 뛰어들어오는 것을 보고 총을 쏘아 죽였다. 군도로 팔로군의 머리를 벤 후 그 머리를 유수림자에 가지고 가서 철가마에 살만했다. 그 중대장은 팔로군의 머리뼈를 기념으로 남겨두었다. 해방 후엔 다른 친일파들과 마찬가지로 신분 변화를 위해 노력 대한민국 국군으로 신분을 바꿨다. 그러나 1년도 되지 않아 교통사고로 사망했다. 1967년 유해 없이 위패만 국립서울현충원에 봉안됐다. 2015년 김홍준의 부인이 사망하자 현충원은 부부의 위패를 새로 세웠다. 김백일, 독립군 때려잡던 친일파 국군의 영웅으로 포장. 만주 봉천군관학교 5기 출신이다. 만주 지역에서 활동하는 항일 무장 세력 소탕을 목적으로 1938년 창립된 간도특설대에서 중대장으로 활동했다. 간도특설대는 모두 죽이고 모두 태우며 모두 빼앗는다는 일본의 삼광정책을 충실히 집행했다. 특설대 설립부터 해산까지 108차례에 달하는 토벌 활동을 전개했고 강간, 강탈, 고문, 구타, 방화 등 죄악은 부지기수였다. 일제는 그의 공로를 인정해 1943년 훈오위에 해당하는 경훈장을 수여했다. 해방 후엔 백선엽과 함께 월남했다. 이때 자신의 이름 김찬규를 온 세상이 붉은색 공산주의로 물들어도 나는 홀로 하얗게 버티겠다라는 뜻의 김백일로 개명했다. 1948년 여순사건이 터지자 특별부대 사령관을 역임했고 이후 육군사관학교 및 육군보병학교 교장을 거쳐 1군단장이 됐다. 1951년 사망한 뒤 국립서울현충원 장군일묘역 최상단에 안장됐다. 정부는 그에게 태극무공훈장을 수여했다. 신은균, 일제강점기엔 일본 군인, 해방 후엔 대한민국 포병의 아버지. 일본 육사 출신이자 30년 넘게 일본 군인으로 복무한 친일파 신태영의 장남으로 1921년 일본 나고야에서 태어났다. 1940년 2월 20살 나이에 일본 육사 53기를 졸업했다. 1945년 오키나와 전투가 발발하자 일본군 장교로 참전했다. 친일반 민족행위진상 규명위원회는 신은규는 독립중포병 제백대대 중 일부를 직접 지휘하면서 종전까지 일본군의 오키나와 방어전에 직접 참여해 일제의 침략전쟁에 적극 협력했다 라고 기록하고 있다. 신은균이 오키나와 전투에 참전해 활약했을 당시 오키나와에는 1만여 명이 넘는 조선인이 끌려와 비행장 구축 등 강제노동에 시달렸다. 해방 후엔 미군에 투항하고 조선으로 돌아와 육군본부 병기감, 포병연대장을 거쳤다. 한국전쟁 땐 야전포병사령관으로 활동, 대한민국 국군은 지금도 그를 한국포병의 아버지로 부른다. 백낙준, 독립유공자 심사위원이 된 친일파 연세대 총장. 제국의 걸기는 대동아 공존공영과 세계평화를 위한 정의의 옹호다. 이러한 성전의 몸과 정성을 받들 수 있는 것은 황국의 생을 향유하고 있는 우리 신민된 자에게 무한한 영광이다. 연희전문학교 초대 총장이자 문교부 장관, 초대 참의원 의장을 지낸 백낙준이 직접 작성해 기독교신문에 실은 글이다. 기독교신문은 1942년 4월 29일 일왕의 생일인 천장절을 맞아 창간했다. 10년 전 윤봉길 의사가 중국 상하이 훈커우 공원에서 폭탄 투척 의거를 성공시킨 날이기도 하다. 해방 후엔 미군정청 항모국 조선인 교육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돼 김성수, 김알란 등과 함께 활동했다. 1957년 연세대학교가 설립되자 초대 총장으로 취임했다. 1968년엔 친일파 홍종인 등과 함께 독립유공자 상훈심사회 위원으로 참여하기도 했다. 국립현충원 12명의 국가공인 친일파 중 유일하게 군인이 아닌 인물이다. 그의 친일행적 기록은 A4용지 24쪽에 달한다. 이종찬, 3대가 친일했지만 묘비엔 명문혈통. 1905년 을사늑약 당시 법부대신으로 일제로부터 자작자기를 받은 이하영의 손자이자 일제강점기 대표적인 친일단체 조선귀족회에서 이사와 부회장을 지낸 이규원의 장남이다. 일본 육사 49기를 졸업한 후 중일전쟁과 태평양전쟁에 참여했다. 전쟁에서 세운 공으로 조선인 출신 일본 장교로는 유일하게 일본 금치훈장을 받았다. 일본 천황의 은혜에 보답한다 는 내용의 시를 언론에 게재하기도 했다. 해방 후 한국으로 돌아와 일본 군인의 삶을 반성한다는 의미로 은둔 생활을 했지만 잠시뿐이었다. 육군 대령,
3사단장을 거쳐 육군참모총장까지 지냈다. 3대가 친일을 했지만 그의 묘비는 찬양 1색의 문구로만 채워졌다. 명문의 혈통으로 지인용을 겸비한 자로 일찍이 건국의 포부를 지녀 6.25 전쟁 시엔 제3사단장으로서 북진의 선봉장이 되어 이 나라 전사에 탁월한 전략 전술가로서의 영명을 남겼도다. 신태영, 야스쿠니에 묻히겠다던 친일파 현충원 명당의 눕히다. 조선인들은 한시바삐 제국의 신민이 되어 동아시아를 개척해야 한다. 내 첫 출진의 목표는 야스쿠니 신사안장이다. 일본군 육사를 졸업하고 30년간 일본군으로 복무한 신태영이 1943년 경성일보에 발표한 수기다. 당시 그는 학생들을 전쟁터에 동원하기 위해 만들어진 임시특별지원제도 종로익찬위원회에 참여해 조선인 병력 동원을 선전하고 선동하는 역할을 맡았다. 1948년 10월 여순사건이 일어나자 자진 입대해 대한민국 국군 대령이 되었고 그 후 제3대 육군참모총장, 제4대 국방부 장관까지 맡았다. 1959년 사망 후에는 국가공인 친일파 이응준과 함께 국립서울현충원 장군임묘역에 잠들어 있다. 장군임묘역 아래쪽에는 대한민국 임시정부 요인들과 독립운동을 하다 희생당한 애국지사 및 순국 선열들의 묘역이 자리에 있다. 두 묘역 사이의 거리는 직선거리 40m 이내다. 이응준, 천황에게 충성하자던 이가 대한민국 초대 육군참모총장, 일본 육사를 졸업하고 당시로서는 매우 드물게 조선 출신임에도 일본군 대자까지 올랐다. 여러 차례 조선의 청년들이 일본 군인이 돼 전쟁터로 나가 목숨을 바쳐 천황에게 충성을 다해야 한다 라고 선동했다. 친일반 민족행위진상 규명위원회는 일본 육사 동기인 지청천이 1919년 일본 군적을 버리고 중국으로 탈출한 것과 달리 일본군 장교의 신분에 안주하고 반평생을 일제에 충성하는 직업 군인이 되었다며 군인으로서 충성해야 할 국가에 대한 관념이 결여됐다고 평가했다. 일제가 패망하자 개인적으로 탈출해 서울로 들어왔다. 친일파 김백일, 백선엽 등 일본 만주군 출신 군인들을 국군의 전신인 국방경비대에 입대시키는 등 대한민국 국군 창설에 주도적으로 관여했다. 초대 육군참모총장까지 지낸 뒤 1955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정치인의 길을 걸었다. 그의 묘비엔 대한민국 국군의 아버지라고 쓰였다. 송석하, 만주국 황제에게 금시계 받은 조선인. 1937년 봉천군관학교 5기를 수석으로 졸업했다. 친일인 명사전에 만주국 황제가 주는 은사품으로 금시계를 받았다는 기록이 있다. 만주국군 소위로 임관한 뒤 보병으로 활동했다. 간도 특설대 창설 후에는 기관 총박 격포중대에서 복무하면서 간도 특설대의 주요 간부로 항일무장부대를 공격하고 무고한 민중을 탄압하는 등 일제의 침략전쟁에 적극 협력했다. 간도 특설대는 러일 전쟁 때 일본군 통역으로 시작해 만주 거주 조선인 친일파의 거두로 자리매김한 이범익이 일본 측의 제안에 만들어진 항일무장 세력 탄압 특설부대다. 해방 후엔 김백일, 김홍준, 신현준, 김석범, 백선엽, 정일권 등 여타의 만주국군 출신 장교들처럼 대한민국 국군으로 신분을 바꿨다. 1955년엔 육군 소장까지 올랐다. 육사 동기인 박정희의 5.16 군사 쿠데타 이후엔 한국국방연구원장이 임명됐다. 이후에도 국가안전보장이사회 상임위원, 제양군인회 안보위원장 등 승승장구했다. 신현준, 간도특설대에서 광복군으로 신분 세탁. 1932년 일본군에 종군할 것을 결심하고 일본 만주국군 통역이 됐다. 만주국 봉천군관학교를 거쳐 항일무장 세력을 탄압하기 위해 만들어진 간도특설대 창설요원으로 활동했다. 여러 방면으로 출동해 팔로군 및 항일무장 세력을 토벌했다. 일본 이름은 우다카와 요시히토. 1945년 일본이 패망하자 일본군 출신 조선인을 광복군에 적극 편입한다는 한국독립당의 방침을 접하고 만주국군 후배인 박정희 등과 함께 베이징 광복군 부대로 향한다. 당시 항일무장 세력을 탄압하던 만주국군 장교가 해방 후 대한민국 광복군이 된 예는 적지 않다. 친일파 전문가인 정운현 전 국무총리 비서실장은 이들을 해방 후 광복군으로 구별해 부른다. 1946년 미군 수송선을 타고 부산에 상륙했다. 여순사건 때 저항세력 진압에 앞장선 뒤 해병대 창설을 국군에 제안, 해병대 초대 사령관으로 임명됐다. 4.3 사건이 발생하자 해병대 전 병력을 제주에 배치해 토벌작전을 전개했다. 김석범, 창씨개명만 하지 않은 잔인한 간도특설대원. 1915년 평남 강서에서 태어나 봉천군관학교를 거쳐 만주국군 소위로 임관했다. 졸업성적 우수자로 발탁돼 일본 육사에 입학, 이후 간도특설대 정보반 책임자로 활동했다.
친일반 민족행 위진상 규명위원회에 따르면 정보반의 목적은 팔로군, 지하공작원, 민병의 활동과 군중의 사상동태를 정찰해 간도 특설대가 소탕활동과 항일군민을 체포하고 살해하는 것을 위해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40세 좌우의 백성을 붙잡아다 사격 관역으로 삼았다. 놈들은 여자는 만나는 족족 강간하고 좋은 물건은 닥치는 대로 빼앗았다라는 기록이 있다. 해방 후엔 대한민국 해군으로 변신, 해병대 사령관, 국방부 장관, 특별보좌관을 거쳐 해병대 중장으로 예편했다. 1998년 사망 후 국립대전 현충원 제안장군 묘역에 묻혔다. 그의 무덤 옆에는 항일 무장 세력을 소탕하던 김창룡이 잠들어 있다. 묘비엔 조상에 대한 신의로 창씨개명 아니한 이라고 적혀 있으나 창씨개명만 하지 않은 친일파였다. 백홍석 한 점 부끄럼이 없다는 친일파. 일본 육사를 졸업하고 일본군 소위로 임관, 진화사변 중일전쟁 공적서에 이름까지 올렸으나 조선인 출신으로 눈에 띄는 공적을 세우지는 못하고 1943년 예편했다. 하지만 태평양 전쟁이 확대되자 예비역 신분으로 재소집돼 조선 청년들을 전선에 보내는데 앞장섰다. 해방 후엔 대한민국 육군 특별부대 사령관, 대령급 지휘관으로 임명된다. 예비군을 포함해 일본군으로 30여 년을 복무한 그가 대한민국 육군 대령으로 신분을 바꾸기까지 걸린 시간은 일주일이었다. 사망 후 현충원 밖에 안장됐으나 2003년 국립대전 현충원 장군일 묘역으로 이장됐다. 오직 나라에 충절 외길만을 걸어오신 참군인이었다. 국립대전 현충원에 잠든 국가공인 친일파 백홍석의 묘비에 적힌 말이다. 친일반 민족행 위진상 규명위원회의 보고서는 다르게 말한다. 조선인 병력 동원을 담당하면서 일제의 식민 통치와 침략 전쟁에 적극 협력했다. 만주에서 독립군을 토벌한 6.25 전쟁에서 대한민국을 구한 호국의 별 백선엽 1943년 간도 특설대에 전입되어 박격포 소대장을 지냈다. 자신의 자서전에는 동포에게 총을 겨눈 건 사실이고 비판을 받더라도 어쩔 수 없다라는 내용도 있다. 해방 후 조만식의 민족주의 운동에 참가하였으나 월남하여 군사영어학교 1기생으로 입학 후 1월 15일에 창설된 국방경비대에서 입대하여 제5연대장을 맡았다. 1952년 휴전회담이 체결되자 한국 측 대표단으로 참석하였고 1953년 1월 육군 장군으로 임명되었다. 백선엽은 스스로 자신이 죽으면 대전 현충원에 안장해달라고 말하였다.